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일반 기업의 공모주를 준비해야 될 때가 왔어요. 이번 달은 제일 M&S부터 출발을 할 거고요. 오늘 수요 예측 결과를 같이 살펴보고 과연 남길 게 있을 청약이 될 것인지 편하게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업 분석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회사는 윤성 FNC와 TSI라는 회사와 함께 국내 3대 2차전지 믹싱 장비 업체 중에 하나였어요.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 SDI, LG 엔솔, 그리고 독일의 노스볼트까지 두고 있었고요. 세계 회사 중에서 매출 규모가 가장 작기는 하지만 방산 섹터까지 진출을 했다는 것과 그리고 국내 배터리셀 업체 위주인 경쟁사들과는 다르게 노스볼트를 확보하고 있다는 거, 요거를 차별화 포인트로 짚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적은 아직은 순이익을 시현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전환상환 우선주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 때문에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잡힌 영향이 좀 컸고 그것을 제외한다면 단기순이익의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주잔고를 3천억 원 넘게 확보했기 때문에 24년 매출 성장과 수익성의 개선이 기대되기는 한다. 요 정도였고요. 그래서 공모가는 24년의 추정순이익 기반으로 산정을 했고 24년 추정 실적의 달성이 가능하다고만 한다면 상승 여력은 조금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환매 청구권 3개월짜리가 부여가 됐기 때문에 손실을 10%로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손실에 대한 부담을 확 낮출 수 있다라는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다만 환불까지 4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타킹 이자 대비해서 남는 게 있을지는 면밀히 잘 따져봐야 된다 정도로 정리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럼 수요 예측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경쟁률은 645.91대 1을 기록했습니다. 2164개나 되는 기관이 참여했고요. 그러면 참여 건수 기준으로 봤을 때 IMBDX 그리고 사면과 유사한 수준이다.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역시나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쟁률이 조금 낮아 보이는 건 공모 규모가 조금 되기 때문이에요. 공모 규모가 비슷했던 사면 그리고 현대힘스와 비교해서 보시면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금액이 현대힘스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고 또 평균 참여 금액은 현대힘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충분히 참여도가 높았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신청가격 분포표 보시죠. 공모가 밴드는 15,000원에서 18,000원을 제시했는데요. 가격 리제시를 포함해서 참여한 기관 모두 다 상단 이상을 써냈습니다. 특히나 23,000원 이상을 적어낸 비율이 96%를 넘었어요. 거의 다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단을 30% 초과한 가격을 써서 내는 게 기관들의 약간 디폴트 값처럼 된 것 같거든요. 상장일에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한 이런 경향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공모가는 그래도 23,000원이 아닌 상단을 22.2% 초과한 22,000원에 확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경쟁률과 신청가격 분포표에 비해서요. 확약 비율은 정말 형편이 없었습니다. 건수 기준 4.90%, 수량 기준으로 5.49%밖에 안 되거든요. 6개월보다는 또 3개월 비중이 그나마 가장 높기는 하고요.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대표적으로 좀 확신을 갖지 못해서 확약 비율이 낮은 바이오 쪽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전에 상장을 한 IMBDX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 수요 예측 결과상 경쟁률이나 가격 분포표는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확약이 낮기 때문에 수요 예측 결과는 그냥 보통 정도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공모 개요 다시 체크할게요. 공모가가 22,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금액은 528억 원, 시가총액은 약 3,978억 원으로 약간 덩치가 있는 채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18일부터 19일까지 이번 주 목, 금 진행이 되고요. 주말이 꼈기 때문에 환불까지 4일이 걸린다는 게 치명적인 단점인 거죠. 상장은 4월 30일, 이번 달 마지막 거래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KB증권의 단독 주관이고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자, 상장 당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을 확인을 할 건데요. 투자 설명서를 읽어보면 미전환 전환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주식수까지 포함을 시켜서 상장 예정 주식수를 계산해 놨거든요.
저는 근데 상장 즉시에 유통 가능한 물량에 초점을 둬서 미전환 전환 우선주는 제외하고 우선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장 예정 주식수는 1,808만 2,075주, 이 중에서 유통 가능한 물량은 358만 2,159주로 19.81%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유통 물량이 많지는 않고요. 유통 가능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는 6.54%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진 않습니다. 다행이죠. 근데 워낙에 시총의 규모가 조금 되다 보니까 유통 가능 금액이 약 788억 원으로 좀 무거울 수밖에 없는 종목이 됐어요. 우선은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참고해서 봤을 때 기존 주주들의 투자 단가는 전부 공모가 22,000원보다는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기존 주주 비중이 그리 높진 않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잘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장 당일에는 유통 가능 물량이 많지 않지만 1개월 뒤부터는 최대 주주며 벤처 금융이며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굉장히 많이 풀리게 됩니다. 보호 예수가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들이 확약을 적극적으로 걸지 않은 것 같아요. 저라도 이렇다면 확약은 약속을 안 하죠. 1개월 뒤부터는 오버행 우려가 이렇게나 큰데. 그래서 우리도 장기로 보기보다는요, 좀 빨리 정리하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던 미전환 전환 우선주가 있습니다. 251만 8,590주로 상장 주식 총수의 13.93%에 해당하는 물량인데요. 5영업일 이내에 보통주로 전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주식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고요. 이것을 감안한다면 시가총액은 또 4,532억 원까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나마 다행은 이 중에 151만 1,154주는 1개월 동안 의무 보유, 그리고 100만 7,436주는 3개월 의무 보유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매도 물량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우선 정리를 해보면 경쟁률 높고 신청가격 분포표상으로 다들 상단 초과를 질러내긴 했지만 확약 비율은 현저히 낮았다. 지금 수요 예측 결과는 사실상 무의미한 상태다.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 자체가 많진 않지만 유통 가능 금액과 시가총액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우선은 유통 가능 금액이 좀 비슷한 수준인 최근의 공모주 2개를 한번 참고해서 볼게요. 엔젤 로보틱스와 E8가 있었는데요. 엔젤 로보는 기대치가 높았던 반면에 E8는 좀 조마조마했던 종목이죠. 둘 다 성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우려했던 E8가 고가 기준 98%까지 올려줬던 거 예상 밖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규모가 최근의 상황을 반영했을 때 수익을 내기에 어려울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보시면 이 중에서도 제일MNS의 시가총액이 가장 높습니다. 시총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워요. 이게 왜 신경이 쓰이냐면요. 최근에 엔젤로보틱스와 IMBDX가 상장일에 고가 기준 200%를 다시 넘겨주면서 수급이 살아났다, 공모주 죽지 않았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바로 직전에 사면을 좀 떠올려 본다면 사면이 최종 확약도 높고 유통 물량도 11%대면서 유통 가능 금액도 300억 원대라서 기대치가 정말 높았어요. 품절주다 하면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꽤 높은 시가총액이 부담으로 좀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장일의 고가 기준 131%까지밖에 못 갔거든요. 그래서 제일MNS는 사면보다도 지금 시총이 또 훨씬 높은 최근 종목들 중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좀 걸립니다.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에 조금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피어그룹과의 밸류에이션 비교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23년 순이익과 4월 16일 오늘자 시가총액 기준으로 PER을 계산했습니다. 이 중에 직접적인 경쟁사는 윤성FNC와 TSI 2개였어요. 자, 제일MNS는 현재 TSI보다 23년 매출액은 수준이 낮았고요. 손실 규모는 둘 다 비슷합니다. 근데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이 이미 TSI의 2배를 훌쩍 넘겨서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나마 우리가 많이 배려를 해서 회사가 24년 순이익 추정치를 247억 원 정도로 제시를 해놨는데 그게 만약에 달성이 가능하다고 친다면 현재 윤성FNC의 순이익 규모와 비슷해지는 거니까 상장일에 윤성FNC의 시가총액 정도는 따라잡기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요. 제가 기업 분석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에 비해서 윤성 FNC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계속해서 하락 곡선을 그리는 바람에 4월 1일만 해도 6,600억 원 정도가 되던 것이 지금은 5천억 원 초반대까지 내려앉았거든요. 반면에 제일 M&S는 공모가가 상단을 초과하면서 시가총액이 예상보다 훨씬 높아진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는 상승 여력이 커 보이지 않습니다. 딱 윤성 FNC 정도를 따라잡는다고 한다면 상승 룸은 한 30% 정도? 그래서 요것도 미리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24년 추정순이익 247억 원과 피어그룹의 평균퍼를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계산해보면 28,720원 정도로 계산되거든요. 그러면 공모가 대비해서 플러스 30.5% 정도. 네, 공교롭게도 좀 비슷한 수준으로 기대치가 계산이 되고요. 현재 이 종목은 장외에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없기 때문에 아마 밸류에이션의 영향을 상장일에 조금 더 크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M&S는 기대 수익률을 조금 보수적으로 가져가 봐야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해보고요. 수익을 과연 낼 수 있을 것인지 예상 균등, 예상 경쟁률, 예상 수익금 계산해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에 60만 주가 배정이 됐으니까 균등 물량은 30만 주가 되겠죠. 수수료는 1,500원이고요. 65세 이상은 수수료 면제되고요. 청약 당일 개설 후에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일반 등급은 2만 주까지 청약이 가능한데 증거금으로는 2억 2천만 원이 되겠네요. KB증권 앱에서 청약 우대 확인이라는 메뉴로 가시면 여러분들의 이번 달 등급이 뜰 겁니다. 그에 맞게 증거금 규모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니까 균등만 참여하실 거면 11만 원 딱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청약 건수부터 예상을 해보죠. 최근 종목들을 쭉 보시면 요즘 뭐 웬만하면 40만 건은 기본으로 다 넘기고 있어요. 많이 들어오면 50만 건도 훌쩍 넘어가기도 하고요. 특히 KB에서 주관을 했던 최근 종목으로는 우진엔텍과 DS 단석 정도가 있는데요. 우진엔텍에는 약 52만 건 정도, DS 단석에는 약 46만 건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45만에서 50만 사이 정도가 참여하지 않을까라고 감을 잡아봤고요. 넉넉히 좀 50만 건을 잡는다면 균등 배정 수량은 0.6주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균등은 추첨의 영역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증거금은 약 10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비례 경쟁률은 3,030대 1 정도가 되고요. 비례 한 주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3,000주를 청약을 한다면 증거금은 3,300만 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청약 2일차에 다시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러면 우선 저희의 예상 경쟁률을 기반으로 해서 기대 수익금 한번 계산해 볼게요. 과연 파킹 대비해서 남는 게 있을 것인가? 자, 9,900만 원으로 9,000주를 청약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균등은 빵주, 네, 비례는 3주를 받는다고 했을 때 배정 금액이 6만 6천 원이 되겠고요. 2만 2천 원짜리니까. 자, 저는 기대 수익률을 50%에서 80% 정도로 잡고 청약 기준을 세우려고 하거든요. 좀 보수적으로. 물론 더 올라준다면 당연히 좋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50에서 60% 정도를 먹고 팔게 되면 사실상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1억 원을 투입한다고 해도. 그래도 80% 이상에서는 팔아야 의미가 있다는 소린데 그렇다면 좀 매력이 떨어지긴 하네요. 저는 청약일에 경쟁률이 제 예상보다 높거나 아니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제 자금을 다 투입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적당히만 참여를 해볼 것 같습니다. 자, 청약일의 경쟁률 좀 살펴보면서 최종 판단을 해야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청약하기 전에는요. 이벤트 메뉴 가셔서 2024년 공모주 슈퍼위크 이벤트 신청하기 버튼 꼭 누르고 청약에 참여하세요. 참여자 중에서 10만 5,600명을 선정을 해서 해외 주식 쿠폰을 추첨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 쿠폰을 사용하면 혜택 2, 국내 주식 쿠폰 추첨을 한 번 더 진행을 해서요. 5,600명한테는 국내 주식 쿠폰까지 또 지급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이벤트 참여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정도 보고 이번 영상 마무리할게요. 오랜만에 일반 공모주 청약이라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들 하셨을 텐데 큰 재미는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근데 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 자료를 좀 참고하셔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푹 쉬시고요. 목요일에 제일 MNS 청약하면서 만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안녕.